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학을 무지 잘하고 수학 전공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수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을 저는 그래 나름대로 최소 몇 년,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본 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대충 나이를 아시겠죠?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수능 시험이라는 게 20 몇 년 동안, 올해 23년째입니다. 1994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째. 그리고 오늘은 수학만 얘기하겠습니다. 수능 수학이 23년째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수능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뭔가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체계가 잡혔는데 별로 그런 거 없지 않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수능을 접근하면 좀 일단 좋고, 좀 저 같은 경우도 수능 이제 수험생이었고 학원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과외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보기, 지금 오늘 D25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임박했지만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제가 진짜 수능을 얼마만큼 적중시키는지도 좀 정면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수학을 전공하고 엄청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좋고 수능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 사람 저놈은 왜 나온 거야, 이제 왜 나온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 수학 23년째입니다. 23년째. 자, 한 번 더 말했지만, 자, 수능 수학 23년째, 이 말은 뭐냐면 수능 수학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수학이 이제 어떻게 지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아시죠? 이 레고 최근에 이제 어릴 때 우리가 보던 레고는 그냥 블럭 쌓기 그런 걸 생각해도 좋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블럭이 보통 그 피스라고 하죠. 피스가 한 만약에 200개 아니면 한 300개. 근데 이걸로 한 가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이거 집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근데 이 피스는 동일한 피스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맞죠? 동일한 피스. 이 동일한 걸 가지고 집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장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문장 같은 것도 1700단어 정도만 가지고 그걸 문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건데,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학 문제도 결국에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피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몸통 개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수능 100% 적중시킨다면서 개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나뭇가도 같습니다. 이 몸통 개념, 몸통 원리, 이걸 조립 또는 조합은 좀 평면적인 느낌인데 조립을 해서 수능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이제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과거를 알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또 결국에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이제 현재를 어느 정도 또 분석이 가능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기출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어떻게 나왔다, 그런 흐름,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맞을 건데 70% 정도는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문제가, 기출 문제랑 이번에 수능 2017 학년도 11월 17일날 보는 수능도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존의 문제랑 거의 70% 정도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리 나형 21번 오늘은 수리 나형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수리 나형 21번이 완전 생뚱맞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올해 본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이때까지 기출되었던 문제들과 유사성이 거의 70% 정도 된다는 거죠. 거의 70%. 그러면 30% 정도는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일단 그 70%를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100% 적중하죠. 그럼 100%로 해놓고 일단 70%부터 채워간다는 거죠. 올리겠습니다. 70%부터. 자, 70% 뭐냐? 자, 이거는 2011학년도 수능, 이거는 가형입니다. 가형. 그러나 가형과 나형 공통적으로 이제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문제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풀어드리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런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수능. 자, 문제를 지금은 자세하게 안 봐도 됩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고차항 대수가 1이고 F0이 3이고 F'3이 0보다 작고, 일단 4차함수입니다. 4차함수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조건을 어떻게 뒀냐면 집합을 줬는데 함수 절대값 fx-t 절대값 2,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요거 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 a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s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빨라도 이거 되돌리기 해서 볼 수도 있으시죠? 자, 집합 S의 원소 개수를 GT라는 함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GT라는 게 뭐냐면 T는 3과 T는 19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때 F-2를 구하시오. 자, 문제를 잠깐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공부를 지금 1등급이나 만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혹시 안 풀어보셨다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동영상을 잠깐 끊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 방법과 나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제시할 건데, 기출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 제시할 건데, 여러분이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랑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편안하게, 아무리 이제 수능이라는 게 급하게 하지만 여러분하고 결국에는 소통이 돼야 되고, 저가 나름대로 이게 좋았다 여러분한테 전달하려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고 좀 친밀감이 있어야지 이제 되잖아요. 맞죠? 이제 저도 목이 마르면 물도 좀 마시고 좀 쉬어가면서, 그리고 동영상이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리고 끊고 싶을 때 끊고, 좀 뒤로 돌리고 싶으면 돌리고, 반복하고 싶으면 반복하고, 그런 걸 제가 감안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얘기한다 그러면 수능 문제 유형, 일종의 좀 쉽게 말해서 유형인데, 요거는 함수의 그래프의 어떤 개형을 찾는 겁니다. 어떤 개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기본 가장 핵심적인 테마는 그렇다고 보죠. 테마, 유형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분석을 해봤을 때 뭐냐면 일단 4차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x-t 이렇게 돼 있죠. fx-t. 그럼 요 -t, t라는 게 이 -t면 이게 평행이동이구나. 그 다음에 절대값 붙이고, 평행이동에서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 거기에서
미분 불능점이 몇 개냐? 이제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미분 불능점의 개수에 관한 함수가 또 GT라고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수능 역사상 거의 정답률이 최고 낮았을 거예요. 거의 5% 정도라고 합니다. 이과생들인데도 5%.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진짜 이거를 제시한 거는 여러분도 도전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 문제를 가장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소개했습니다. 좀 공부를 좀 기출문제나 이런 걸 풀어본 학생들은 그러니까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 문제도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고 수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이제 쌤이 아까 말했지만 그 레고 피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피스. 이 문제는 어떤 피스를 해서 조립을 했을까? 그러면 이제 피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인체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몸통 피스가 있을 거고, 다리 피스, 팔 피스, 머리 피스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뭐냐면, 여러분이 건다프라를 조립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아요. 건다프라 같은 인체잖아요, 로봇. 그러면 무조건 몸통부터 합니다, 몸통. 물론 팔다리 해가지고 끼워도 상관없는데, 구조적으로 가장 쌤은 중심으로 보는 게 몸통입니다. 그래서 일단 몸통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몸통 개념이 어떤 모든 걸 연결시켜주는, 몸통이 팔다리를 연결시켜주잖아요, 머리랑. 물론 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몸통을 중심으로 일단 외관상 그 구조만 따져서 그렇게 이제 비율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몸통 개념을 봤었을 때는 요 중앙에 있어요. 신장 표시로 이 중앙에 이런 사차함수 개형들, 요런 개형들,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사차함수 개형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제 화면이 이동됩니까?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 평행이동, 그 다음에 이 절대값에서 미분 불능점, 그 다음에 집합, 집합을 해석하는, 개념, 해석하는 지식, 또 원리, 그것도 몸통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수투 과정. 그 다음에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 GT에서 이것도 수일 수투, 그 다음에 연속 불연속. 요런 피스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런 정도를 몸통. 그래서 쌤이 이걸 쌤은 올해 3월달 정도에 이걸 작성한 거긴 한데, 요때는 이제 허리, 다리 이런 거 하지만, 오늘은 가장 몸통만 다루겠다는 겁니다. 예.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직접 안 풀어주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요거부터 그러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떼고, 실제로 이제 칠판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2011 수능 가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아까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 푸는 그 시스템이라 해야 되나, 푸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요런 문제부터 이제 하는데, 일단 fx 함수 자체가 4차고, 일단 최고차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최고차 개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게 F0이 3이고 F'3이 음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절대값 fx-t라는 그래프고, 근데 요 그래프가 x는 a에서 미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합, 미분 안 되는 요 a의 원소 개수를 GT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요 원소 개수 요 부분은 좀 빠르게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요 개형,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지금 뭐냐면, 이제 이거에 결국에는 몸통 개념 또는 원리가 뭐냐면, 결국엔 이 4차 함수 개형 중에서
어떤 녀석인가 요거를 찾아내는데 일단은 초점을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뭐 다 알긴 알아야지 되는데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쨌든 요 4차 함수의 개형을 찾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수학 1, 2, 3등급 정도 한 고2, 고3 뭐 N수생 1, 2, 3등급 정도 뭐 거의 그 정도 진짜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그나 잘하는 친구들이 이게 정답률이 실제 수능에서 5%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이제 기억하시고 자, 4차 함수고 F0이 3이고 F' 3이 음수. 자, 그 다음에 fx는 그냥 4차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fx-t는 여기서 요게 미분 안 되는 점 개수를 gt다. 미분 안 되는 개수를 gt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함수를 그럼 대충 그래프 어떻게 일단은 이건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해봅시다. 자, 4차 함수. 그럼 4차 함수도 뭐 여러 가지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쌤은 이제 여기서 4차 함수도 가장 기준을 먼저 두겠습니다. 일단 요런 식으로 그래도 이거는 일단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길이는 일단 같은 걸로. 왜 쌤이 이렇게 하냐? 요거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가장 그리기 쉽고 가장 일단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요거 기준 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불만 표시하지 마시고 기준을 일단 삼아 보겠습니다. 그럼 요 삼으면 요 4차 함수. 그럼 이제 y 이게 x축입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서 이제 t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는 거죠. f0하고 f-3은 일단은 뭐 f0 정도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맞죠?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f3은 이 정도 f'3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제 여기서 t만큼 평행이동 시킨다고 말합니다. p만큼. 그럼 t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는 거는 뭐예요? 뭐 t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1만큼 평행 예. 혹시 3이 그거 못하면 되겠다. 예. t가 f형이 3이니까 t가 1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는 그래프를 다시 당기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t 1만큼 평행이니까 요게 x축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절대값 그리면 요렇게 그럼 미분불능점 몇 개입니까? 4개죠. 조금 빠르게 진행시키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요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했었을 때 처음에 이제 요 함수를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좀 더 편하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요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를 3이라 보고 쌤이 지금 방법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요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t가 3까지는 뭐 어차피 이게 절대값을 붙이더라도 변화 없죠. 그러니까 3보다 큰 경우에 이제 어떤 미분불능점이 나타나십니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GT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가 1, 2, 4, 3까지는 미분불능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딱 3이 되는 것도 안 되고 3보다 약간 크는 순간 미분불능점이 몇 개가 되느냐? 4개가 됩니다. 미분불능점이.
4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가 19라고 했죠. 선생님 19 왜 잡았어요? 그럼 이게 불연속되는 점이 3에서 19. 아, 선생님 이거 뭐 다 풀어주네요. 쌤 말했잖아요. 이거 지금 쌤 식으로 이렇게 조금 따라오시다 보면 이제 뭐 수능이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풀고 싶은 분은 여기서 끊고 요 문제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상 보여준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기출 문제 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24번. 예. 수능 가형 24번. 요 문제를 직접 찾아서 지금 끊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저한테 얘기를 듣고, 이거 문제 기출됐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면 앞으로 그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너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 자, 잘 보이십니까? 예, 19. 화면 조절. 예. 19가 되는 순간 딱 어떻게 되냐면, 요 19가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 나 노란색으로 표시를. 잠깐만요. 자, 다양한 색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19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19가 되는 순간 여기서 이제 또 미분불능이 생기겠죠? 19가 되는 순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기겠죠. 맞죠? 그래서 미분불능점이 여기랑 여기 2개가 생깁니다. 19가 되는 순간. 맞죠? 그래서 근데 19가 넘어서는 순간 똑같이 이제 2개 비어있겠죠? 19가 넘어서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19가 넘어서는 순간 이제 그래프가 이게 쭉 이렇게 정도 하시면,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대칭이니까 딱 3보다 크는 순간 4개 맞죠? 19가 딱 되는 순간 2개로 바뀌면서 19 하는 순간은 무조건 이제 2개씩.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연속점이 2개 나온다. 그러면 문제랑 거의 이게 맞아 떨어지네. 그 다음에 이제 F0이 3이고 F'3이 0보다 작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딱 우연하게 3이니까 이게 Y축이 됩니다. 이게 Y축. 아니면 요게 Y축이 돼도 되죠. 맞죠? 요게 Y축이 돼도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F'3이 음수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요게 지금 가깝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항상 양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요 이제 그래프 요런 식으로. 자, 선생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그래프 어떤 모양인가만 찾는 것만 말했잖아요. 근데 4차 함수 이게 첫 번째 개형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자, 화면을 이제 이쪽으로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4차 함수 개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쌤 일단 4차 함수 모양만 살펴봐서 좋은 분필이다 보니까 잘 부서지네요. 제가 힘을 너무 많이 줬나? 자, 4차 함수 개형 요렇게 일단은 대칭에서 출발합니다. 요 대칭. 그러면 이제 한쪽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 맞죠? 그럼 이쪽이 내려갈 수도 있고 이쪽이 내려가서 이쪽 내려가. 그다음에 한쪽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냐면 요렇게 이제 뚫는 접선이 있는 요런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없고 이렇게 중간과 예를 들면 이제 요 극값을 가지고 여기는 극값을 안 가지는 요런 경우. 그 다음에 모양이 요런 경우. 요런 경우겠죠. 자, 이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 또 6월달 6월 가을에 나온 24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fx. 자, 좀 크게 쓸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최고차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차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x는 2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게 2011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는 게 수능 적중 문제를 지금 예상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를 뭐로 두냐면,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f, x, 이번에 뭐냐면, f, 1, 이렇게 해서 절대값. 여기에서, 이거는 오직, x는 a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a에서만. 근데 a는 2보다 크다고 해요. 문제 잘 보이십니까? 자, 2016 6월 아까 우리가 했던 게 2011년도 수능 문제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2016 6월 이렇게. 옆에 또 4차 이 극값.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구하는 게 fx의 개형만 알면 됩니다. 이제 fx의 어떤 그래프. 개형.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어떤 모양, 얘를 그러니까 이제 숨겨놓고 이제 맞추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맞추는 거에 이제 맞출 수 있는 100% 이제 맞출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몸통 개념과 몸통 원리 요것만 알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또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제가. 자, 이제 아까와 똑같이 이제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외웠다 생각하고, 2016.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조건이 4차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4차함수, 쌤 맞죠? 요거 4차함수 일단 기본적인 형태. S축 중심으로. 요거 갖고, 요렇게. 실제로 뭐 요걸 표시한다면, 요 A1, A2, A3, A4 표시한다 그러면, A1 빼기 A2, A3 빼기 A4. 그 다음 요 4차함수는 A의 X-A1 식으로 쓴다 그러면, 약간 골치가 아프십니까? 근데 뭐 일단 요런 거 떠나서 일단 대칭이고 그러기 편하잖아요, 맞죠? 대칭이고 요것도 높이도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뭐 수식으로 표현한 건데, 요거는 뭐 요 정도까지는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럼 4차함수고, 근데 x는 2에서 극값을 가진대요. 여기서 x는 2에서 극값을 가진대요. 요 4차함수 최고차는 플러스라고 일단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음수도 있겠죠, 맞죠? 음수도. 그래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릴 수 있겠죠. 자, 일단 플러스부터 생각. 결국에는 이제 쌤이 힌트를 하나 주면, 뭐 거의 요거나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그런 그거 차이만 있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거를 몸통으로 해서 기준을 해서 풀어도 무방하다는,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 항상 요걸 염두에 두면서 요걸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x는 2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건 말은 뭐냐? 요 극값 가지는 게 요거죠, 맞죠? 자, 요게 x는 2가 요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럼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죠. 이제 진짜 핵심. 그러면 이제 무슨 여기를 먼저 기본적으로 기준을 삼아 보자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요거 보편적이라는 거죠. 자, x. 그런데 이제 f는 x. 이제 그 다음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f의 x-f1이라는 요 그래프입니다. 우리 이전 문제에서는 뭐였죠? fx-t라는 요 그래프였죠, 맞죠? 뭐 요거는 t가 변한다는 거고, 요거는 딱 이렇게 쭉. 자, 우리는 2017년 수능 100% 적중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때 이 문제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 그려봤잖아요. 그러면 fx-f1이니까 이제 요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2라 그러면 1도 어떻게 잡을 거냐? 1도 잡아봐야 되죠. 그러면 뭐 양수 잡는 게 편하니까 일단 요 간격을 좁게 해서 요걸 1로 잡아보겠습니다. 1, 2. 아까 2를 잡았죠? 맞죠? 그럼 뭐 다른 경우도 있겠죠? 맞죠? 뭐 여기에는 막 이제 요런 경우에 이제 여기가 x가 2인 경우도 있고 맞죠? 여기가 2인 경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고 이것도 음수인 경우 요렇게 이제 요렇게 가능성을 두고 하자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 x는 1이면 f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거는 요걸 그래프를 밑으로 평행이동 한 거를 그럼 우리는 그냥 바로 이렇게 요건 좀 양해 바랍니다. 네, 요렇게 이해되죠? 맞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해 안 되시면 이제 이거를 이게 다 원래 이게 x축인데 요게 이제 요 새로운 x축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노란색으로 그릴까요? 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대칭. 그래서 요건 그대로 맞죠? 요거 그대로 이렇게 절대값 붙이는 그래프는 요거죠. 맞죠? 요거는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따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이 정도는 또 막 누구나 다 하니까 여기 이제 요거 대칭이겠죠? 이렇게. 자, 그래도 요렇게 그런다. 근데 이거는 뭔가 아니에요. 그 뭐냐면 요게 x는 a에서 근데 2보다 큰 a에서 2보다 큰 a에서만 미분불로 이게 뭐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사차함수에 우리 이제 기본 모형 이제 이거를 표준을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우리 몸통 개념 사차함수의 몸통 지식 몸통 지식이라 해도 됐고 자,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몸통 개념 또는 뭐 원리 지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 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차함수에 대한 어떤 사차함수 그 모형 중에 하나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사차함수 자, 일단 요 대칭적인 걸 보고 자, 이 모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모양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도 이렇게 된다나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걸 이게 2인 경우 요 평행이동 시켜 절대값을 붙여 절대값 씌운 경우에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벌써 미분불능증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보다 큰 지점에서만 안 생겨야 되니까 요 모양도 지금 일단 안 맞습니다. x를 2로 잡았을 때 지금 논리적으로 일단 요거 기준을 삼았을 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양을 써야 되나? 이건 치울 필요 없었는데 자, 대칭형 요거에서 요거 올려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맞죠? 더 내려가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했었을 때 미분불능증이 이제 이게 x 2인데 요거보다 아래 지점에서 계속 생긴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생기면 그러면 아예 여기서 안 생기게 해야 된다. 안 생기게. x가 2보다 작은 점에서는 미분불능증이 안 생겨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이게 좀 근데 선생님이 지금 동영상이 보다니까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 흐름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접근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뚫접 있는 경우 선생님 그래프 생긴다 했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런 모양 맞죠? 뚫접 요 대칭 맞죠? 그 다음에 요 있고 요 모양 사실은 요게 대칭인 게 1번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뚫접 있는 게 4번 요런 거 6번 요건 이제 따로 설명해 주는데 요런 6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요 모양을 이렇게 뭐 바꾸는 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4번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선생님 맞춰야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요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여기가 극값입니다. x는 2로 잡고 요거에 x를 1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 절대값을 붙이면 맞죠? 절대값 붙이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우리 배웠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미분 불능이 된다 안 된다? 여기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미분 불능 딱. 그럼 여기 맞는 거예요. x는 a에서만 딱 이런 식의 그래프 결과적으로
모양. 그래서 선생님 초점 뭐냐면 요런 거에서 찾는 게 지금 몸통 수능을 100% 적중시킬 수 있는 게 요런 거잖아요. 요 일단 4차 함수의 기본 요런 모양에서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문제도 끝났습니다. 이제 근데 요거 하나 더 해드리지. 아까 이제 x가 요 2인 경우 요거 봤는데 여기서 한번 봐보죠. 그럼 이제 x가 2인 경우 요거 이제 중간이 아니라 이거인 경우에 어떻게 되나? 그럼 f1은 이거겠죠, 맞죠? f1 이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1이 이거라도 만약에 이제 또 이 절대가 붙이면 막 또 여러 개 생겨버리잖아요, 맞죠? x가 2보다 큰가 해서 무슨 미분물렁점이 또 여러 개 생겨버리잖아요, 맞죠? 딱 한 개만 생겼으려면 결국엔 또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죠. 요런 경우도 지금 안 된단 말이죠, 맞죠? x가 2인 경우, 요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런 경우도 뭐 여기만 미분물렁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x가 2인 경우에도 이런 모양이 생길 수 있느냐 한번 봐보자. 자, 보입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x가 2인 경우. 자, 아까 x가 2인 극값을 갖는다 했는데 여기서 2에서 이제 극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극값을 이렇게 가지고 나머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 2에서 극값 가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되려면 결국에는 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요 모양이 x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생기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2보다 큰 값에서 2보다 큰 값에서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2보다 작은 값은 미분불능 값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모양밖에 자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자 요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x는 이게 그 값이 요렇게 가지고 x는 근데 요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게 더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의 어떤 몸통 어떤 실력 몸통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 이제 조금 더 전체적인 거 요거보다 이제 단계를 조금 더 낮출 겁니다. 이제 더 찾기 쉬운 거부터. 근데 이제 요걸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더 찾아가는가를 쌤이랑 조금 더 이제 분석된 강의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